예, 안녕하십니까. 제 31강입니다. 31강이. 31. 30살 간 넘었을 때가 생각이 나요. 31이라는 숫자를 보니까. 벌써 10년이 훨씬 넘어버렸어요. 와,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곧 할아버지가 돼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을 때 좀 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얼마나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주택임대차 계약의 갱신. 갱신의 문제가 왜 나올까요? 모든 임대차 계약 기간은 기간이 있죠. 그 기간이 끝날 때 내가 집주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 안에 임차인한테 나가라는 통지를 보내야 될까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라는 통지를 보내라고 돼 있어요. 얼마라고 했죠?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기간 내에. 아시겠죠?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1개월 남기기 전에 해야 돼요. 20일 남겨놓고 하면 어떡해요? 오, 이거 자동갱신입니다. 자동갱신. 골치 아픕니다. 임차인한테 나가라고 할 수 없어요. 주위에 전세값이 막 뛰고 있어요. 요새 전세 대란이잖아요. 전세 보증금이 2억이었는데 요새는 전세 보증금이 3억이 돼요. 그런데 2억짜리 세입자를 나가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나가라는 통지를 집주인이 보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얼마의 기간 동안? 법은 정해놨어요. 묵시의 갱신의 경우 2년으로 정해놨습니다. 주위의 전세값이 막 폭등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보증금 3억을 받아요. 근데 난 2억짜리 세입자를 이번에 내보내야 되는데 내가 해외 출장, 업무에 바빴어요. 사업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즉 종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내가 통지를 깜빡해버렸어요. 그러면 자동갱신. 자동갱신 되면 얼마? 2년. 꼼짝없이 2년 동안 그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소리를 못하고 2년 동안 똑같은 조건으로 그대로 갱신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집주인 여러분들,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나가라고 할 때 어떻게 된다?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종료일로부터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이제 임대차 계약 더 하지 않는다. 나가라라는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를 전화로 하면 될까요? 전화로. 문자 메시지. 어떨 것 같습니까? 만만치 않을 것 같죠? 그래서 내용증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내가 그러한 통지를 했다는 게 증명이 되거든요.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죠?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 보내러 왔습니다. 그러면 우체국 공무원이 다 설명해줍니다. 우체국 직원들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다 설명해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내가 보낸 내용증명 내가 하나 갖고 상대방한테 하나 가고 그 다음에 우체국이 보관합니다. 우체국이 어떠한 내용증명이 갔는지를 국가가 보관을 해주는 거죠.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내가 그 편지 보낸 그 문자만 알면, 즉 그 번호, 통지 보낸 번호만 알면 국가가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 보관한 걸 복사해주세요 하면 국가가 복사해줍니다. 깜짝 놀라셨죠? 진짜입니다, 진짜. 국가가 내용증명 내가 보낸 거를 국가가 보관합니다. 국가가 보관 창고를 보관 창고 비용이 많이 들겠죠? 전산으로 보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보관 비용이 들죠? 그래서 내용증명은 쌉니까? 비쌉니까? 그래서 내용증명은 비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증명으로 나가라는 통지를 한다. 통지를 얼마 만에 한다?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나가라는 통지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편하시죠? 다만 그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꼼짝없이 2년 동안 임대차 계약이 갱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다시 나가라는 말을 하지를 못해요. 다만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거나 혹은 어떠한 계약상 위배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자동갱신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계약 의무를 위배했다는 것은 주장하는 사람인 내가 그 입증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이 아니라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연속적으로 하는 수도 있잖아요. 예전 계약보다 좀 더 보증금을 올린다든지 월세를 올린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매 1년마다 증액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매 1년마다 증액시키는데 그 증액시키는 비율은 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증액시키는 비율, 그러니까 내가 보증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그 다음 계약 1년 뒤에 다음 계약하면서 보증금을
1,000만 원에서 올리고 싶다. 얼마로 올릴 수 있겠습니까? 5%. 1,050만 원. 누가 갱신계약 하겠습니까? 쫓아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죠. 이거는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 보호에 역행한다는 거예요. 주위의 보증금들이 보세요. 2억 하던 보증금이 3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2억 하던 보증금이 3억으로 올라갔는데 만약 지금 세입자한테 갱신을 해서 한 번 더 해주게 되면 어떻게 해요? 5%밖에 못 올리거든요. 그러면 2억일 때 5%면 얼마입니까? 예, 5%면 500만 원인가요? 2억, 그죠? 1,000만 원이겠네요. 1,000만 원밖에 못 올린 거예요. 딴 데는 3억으로 받는데 자기는 2억 1,000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집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예, 임차인 쫓아내죠. 쫓아내고 새로운 임차인 받으면 3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한테 다시 임대차를 주면서 2억 1,000밖에 못 올리는 거잖아요. 이건 뭔가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법이 오히려 임차인들을 빨리 내쫓게 하는 법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좀 수정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그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보호 조항하고 주택 임차권 승계하고 이런 걸 살펴보겠습니다. 네.